전국의 의료 빈틈을 지켜주시는 공중보건의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9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후보 이성환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의 등불을 밝히는 모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후보 김문함입니다. 지난 1년간 대공협의 회장으로서 임기를 지내며 여러 굵직한 현안을 마주했습니다. 대학병원 파견과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강제 배치, 또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중보건의사 네트워킹 행사와 군복무 단축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있었죠. 이에 대해 저희는 1년간 394건의 민원에 대응하고 강제배치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젊은 의사의 밤을 기획하고 의료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군복무 단축 근거는 보고서 최종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는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로서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형병원 파견 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언론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연구원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에 대응한 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배치 기준 및 적정 역할을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위해 군복무 단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은 연속성 있게 회무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대외의 불확실한 상황은 협회가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공협은 강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필요하고 저는 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으로서의 도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책이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장님과 소통하며 타 기관 및 협회로부터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여러 정책적 현안들에 우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더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원님들의 권익 증진을 이루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변화의 불씨를 더 크고 환하게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크게 3가지의 공약을 준비했으며 지금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공협의 조직 강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어 민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법제국 인원을 충원하고 자문 변호사를 확대하여 민원 대응력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기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회 참여 독려를 위해 이사 공개 모집을 확대하겠습니다. 홍보 분야에는 능력 있는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그 역량을 강화하고 상임 고문을 위촉하여 대외 대응력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 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덧붙여 올해 1차 의료 101과 같은 세미나 개최를 진행하여 실무 역량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올해 미개최된 체육대회를 부활시키고 의료정책 최고위원 과정 지원, 공동구매 및 경조사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회원들이 좋은 목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도록 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기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중장기적 공보위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군복무 단축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꼭 진료장려금 인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공보위의 업무환경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지역의료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 근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 민원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대공협 민원 해결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어 정견 발표회로 접수된 질문에 대해 응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복무 단축의 현실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군복무 단축의 근거 마련을 위해 힘쓰는 해였습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보고서 작성 중에 있으며 2,470명의 의대생과 32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근거를 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국 보건지소와 인접한 민간의료기관의 현황과 보건지소 일평균 환자 및 처방 건수를 함께 분석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건강증진개발원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건소에서 공보위 1명을 무한대로 여러 지소를 보게 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과 대응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공중보건의사의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과 지역에서 원격 진료를 시작한 것과 같은 논리이죠. 다만 거의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는 불필요한 지소 유지와 지자체별 실적 달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지소를 줄이고 내년부터 진행될 정례적 업무환경 조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방부가 사직전공의의 군입대를 4년까지 대기시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낼 것인가요? 해당 근거는 공중보건의사로 매년 400에서 500명 정도를 뽑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중보건의사가 3년간 수요 인원보다 적게 뽑혔기 때문에 군입대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앞서 현역 대상자가 어떠한 방식이든 입영을 원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공협은 해당 문제를 위해 내년도에 대전협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료장려금의 직역별 분리 가능성과 하한 인상 가능성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의과, 치과, 한의과의 평균 진료 건수와 처방 건수를 조사했고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직역별 분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한 인상의 경우 올해 초와 말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인상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 의사결정 라인에서 반려된 바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도 합당한 요구를 지속하여 진료장려금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으로의 현안에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맞다는 것을 맞다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피커로서 공중보건의사를 억압하고 고립시키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여태까지 그래왔듯 제가 먼저 앞장서서 용기내어 말하겠습니다. 낯선 의료 취약지에 계신 모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따뜻함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한 해가 더 추울지라도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곁에서 함께 걸으며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며 매서운 추위에도 편히 기댈 수 있는 화로가 되겠습니다. 39대의 회장단으로 출마하는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더 빛나고 따뜻한 협의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전국의 섬들과 교도소, 무의촌과 응급실에서 오직 국민을 지키고자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무의미한 파견과 의료인 처단이라는 비극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